자, 그럼 10월 19일 리액트 세 번째 3일차 내용 진행할 거고요. 어제 진행하던 JSX 3단원에서 보던 이 반복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어제 봤었던 예제들의 요점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지워도 되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반복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루프 1, 2, 3 일괄적으로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함수를 사용한 반복이에요. 함수를 통한 반복문. 원리는요. 원리는 JSX의 배열을 리턴하면 돼요. JSX가 HTML 코드 조각이라고 그랬죠. HTML 코드 조각을 갖고 있는 배열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create list items라고 해서 count 파라미터 밖에 있어요. 루프 1이라는 컴포넌트고요. 그 다음에 li라는 이름의 빈 배열을 준비했고, 만약에 5가 들어왔으면은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5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면서 li.push라고 하면서 li 태그를 여기다 계속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li 태그가 5개가 들어가겠죠. 자,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아이템하고서 i 값을 여기 출력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0, 1, 2, 3,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키포인트 하나.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컴포넌트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문에서 생성하는 컴포넌트는요. 각각의 항목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한 값을 갖는 키라는 속성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넣어주면 리액트에서 경고 메시지가 되게 많이 떠요. 근데 이 키라고 하는 속성은 원래 HTML 속성은 아니고요. 이 키 속성은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했을 때 엘리먼트에 노출되진 않아요. 그냥 리액트가 이 반복문으로 생성하는 애들을 하나하나 식별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값들이 다 중복되면 안 돼요. 키값은. 그러면 반복문을 처리하면서 일반적인 반복문을 처리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중복되지 않는 값은 제일 만만한 게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여기다 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li 태그가 5개의 원소를 갖는 애로 만들어지는데 얘를 리턴해서 여기서 호출하면 이 자리에 그 li 배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JSX의 배열을 여기서 출력해 주면은 그 배열이 화면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li 태그를 복잡하게 여러 개 만들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하면은 계속해서 그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조금 복잡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2번으로 갑시다. 자, 아까보단 코드가 조금 심플해졌어요. my array라고 하는 배열을 2개 만들었, 2개 원소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my array를 갖고 맵 함수를 돌려요. 맵 함수의 특징. 맵 함수는요, 리턴 값이 있습니다. 일단 이 배열의 모든 원소를 다 스캔을 뜨는데 for each는 리턴이 없어요. 맵은 리턴이 있어요. 그럼 맵 함수가 리턴하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배열이죠. 그리고 이 리턴 값의 길이는 원본 배열과 길이가 동일합니다. 얘는 원소 보나마나 2개예요. 그래서 맵 함수에 연결된 콜백 함수가 리턴을 해주면 그게
여기에 반복 횟수마다 하나씩 담기는 거죠. 헬로랑 월드라는 값을 가지고 맵을 돌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이템이 헬로일 때 li 키는 인덱스 번호 걸어주고 0 걸고 아이템은 헬로. 그걸 리턴했으니까 my array 아이템의 0번째 항목은 이런 코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가 넘어가면은 li 키는 인덱스 그땐 1이겠죠? 그리고 월드 그리고 li. 자 그러면은 굳이 그 요 마이어레이 아이템이 자동적으로 li 태그 2개를 담고 있는 배열이 돼요. 맵에서 다 리턴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갖다 찍으면 되죠. 아까 봤었던 요 반복 처리보다 코드가 훨씬 깔끔한 거예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주석 빼고 갑시다. 고전적인 포문은 아무리 깔끔하게 짜도 코드가 이 정도는 나와요. 근데 얘는 주석 빼고 갈게요. 자, 태그가 하나밖에 없으면 요 괄호 빼도 된다 그랬죠. 화살표 함수죠. 리턴 한 줄밖에 없죠. 그럼 코드 추격 가능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리액트에서 제일 많이 보는 코드 스타일이에요. 화살표 함수의 축약이 진짜 극악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랑 그 배열 핸들링하는 함수들 그거 평소에 많이 봐두라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이 튀어나올 거고요. 그동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리액트 자체 설명하기도 바쁘니까 이제 배열 탐색 함수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코딩하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주석까지 들어가면은 한 줄로 표현을 못 하니까. 주석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my array 아이템이라는 애가 li 태그를 담고 있는 배열인지 확인하려고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 결과 확인하시고 걔가 여기 들어가면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얘가 이거죠. 얘는 이거죠. 맨날 제가 설명할 때 하는 그 장난 있잖아요. 그럼 얘가 요게 바로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 투척됩니다. 실제로 함수 따로 잘 안 만들어요. 이 안에서 바로 적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해를 도우려고 풀어서 쓴 거라 그랬죠?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리액트 코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괄호는 JSX 문법을 위한 괄호고 여기 앞에 있는 이 괄호는 맵 함수 호출을 의미하는 괄호. 여기랑 짝이고. 괄호가 되게 복잡해져요. 요 괄호는 똑같은 중괄호지만 얘는 그 JSX의 변수를 출력하기 위한 괄호죠. 끝에 거는 문법을 표현하기 위한 거고. 네. 같은 괄호라 그래도 의미가 묘하게 다르니까 괄호 구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보면은 일단 괄호 짝 맞춰서 이 괄호의 범위부터 좀 눈에 잘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세요. 이게 나중에 줄바꿈도 들어가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자, 루프 3번이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자, 시즌스라고 하는 배열이고요. 이걸 갖고 맵 함수 돌립니다. 그럼 맵 함수는 리턴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 리턴하는 걸 이 자리에서 바로 출력하는 거예요. 자, 반복 돌고 여기서 td 태그를 이렇게 반환을 하면 자, 테이블 있고 t바디 있고 tr 한 줄이네요. 한 줄인데 여기서 td 태그를 배열 개수만큼 넣으니까 4칸짜리 1행 4열짜리 표가 하나 나오겠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굳이 리턴을 안 시키면은 리턴 키워드를 안 쓰면은 이렇게 쓰이겠죠. 자, 1교시 요거까지 합시다.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가 되시면 요거는 뭐 실습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4번째 단원 공사 프롭스라고 하는 요 단원도 그 추가적인 패키지 설치가 요거 하나 또 추가돼요.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 파일 폴더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습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 각 예제별로 마지막 실습이 끝나면은 바로 다음번 프로젝트 작업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4번, 4번 프롭스라고 프로젝트 만드시고 또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그 다음에 패키지 깔아야 되죠. 리액트 라우터 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라는 애가 추가가 됐네요. 그럼 요 기능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애인지 이따가 또 파악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설치까지 해놓고 라우터 적용하는 기본 코드들 index.js에 임포트 추가하고 app.js에 요거 추가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세팅이 잘 됐는지 스타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같이 매번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는. 안 그러면 요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으니까 실습하면서 요거까지 같이 합시다. 자, 10시 40분에 만나요. 자, 리드미 파일에 있는 그 밑에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는 순서상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요번 4번째 단어는 프롭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저 프롭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프로퍼티스 우리가 속성을 프로퍼티라고 하잖아요. 그 프로퍼티들을 줄여서 그냥 프롭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리액트를 하면서 리액트의 핵심 기능은요. JSX라는 거를 통해서 개발자가 직접 HTML 태그를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HTML 태그를 쓰면은 여기서 말하는 HTML 태그라고 하는 거는 그 뭐지? 여기서 말한 그 HTML 태그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죠. 요게 이제 내가 만든 HTML 태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태그를 쓰면은 그 스크립트가 리턴해주는 태그 덩어리가 한꺼번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HTML 태그라고 하는 건 자고로
속성이라는 게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단어는 그 컴포넌트의 속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app.js를 확인해 보면 라우팅 처리하게 링크돼 있고요. my props, my prop types, 그 다음에 my children, 그리고 grade table. 자, 이렇게 그 몇 가지 항목들이 그 정의가 돼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이제 app.js 파일에서 하는 역할은 각각의 예제들로 진입하기 위한 그 메뉴 분기 처리 정도만 해주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요 파일들 임포트해서 라우팅 분기해주고 클릭했을 때 이동할 링크 걸어주고. 네, 요번 쉬는 시간엔 제가 그 기본 준비 작업을 요거 전 단계까지만 얘기했는데 이후부터는 기본 준비 작업 하실 때 app.js 코드는 이런 식으로 메뉴만 나와 있으면 그냥 같이 완성해 놓으세요. 이제 요 파일들에 대해서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메뉴를 구성하기 위한 링크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요 컴포넌트들이 파일이 생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스 폴더 만들고 요 안에 이 파일 임포트 되는 이 파일들을 만들어 놔야 에러는 안 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하면 이렇게 에러 나요. 왜냐면은 여기 에러 메시지 잘 보세요. 리액트가 그래도 에러 메시지가 되게 상세해요. 자, 마이 프롭 페이지스 폴더 안에 마이 프롭스를 리졸브 할 수 없다. 모듈 락 파운드. 자, app.js의 6번째 줄, 7번째 줄, 8번째 줄, 9번째 줄. 자, 뭐 요런 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임포트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도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만 실행 중인 터미널에서도 나옵니다. 에러 메시지가 똑같은 게. 그럼 이 파일들을 만들어줘야죠. 페이지스 폴더 안에 아이고 파일을 만들었네. 페이지스 폴더 안에 새로 myprops.js라고 파일 하나 만들고 기본 코드 추가하고 또 새 파일 myprop.type.js라고 만들고 기본 코드 넣어주고 새 파일 mychildren.js라고 만들고 기본 코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grade table 이라고 해서 JS 파일 만들고 기본 코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클릭했을 때 메뉴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링크로 메뉴 등장하고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 구현한 게 없으니까 에러는 안 나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쭉쭉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 페이지스 안에 있는 것만 바로바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 myprops.js 요게 이제 하나의 페이지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하나의 페이지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갈 어떤 코드 조각을 여기서 코딩해도 되지만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뽑아서 써도 되겠죠. 그 기준은 똑같은 코드 패턴이 2번 이상 나올 것 같으면 뺀다고 보시면 돼요. 파일을. 자, 그래서 요 모든 페이지들이요. 각각 저마다의 컴포넌트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코드 조각으로서 사용될 요소들을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넣을게요. 리액트는 src 폴더 안에서 폴더 구조는 개발자가 마음대로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서 새 파일 myprops-serv라고 만들게요. 자, 얘도 기본적인 거 코드 넣고요. 여기다가 myprops-serv라고 그냥 선언만 합시다. 이거를 페이지스 폴더 안에 myprops에서 임포트해서 갖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임포트하고 얘를 자, h2 태그로 일단 페이지 제목을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HTML 태그 쓰듯이 적용하면은 이만큼은 myprops고 그 안에 myprops 서브가 이제 포함된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컴포넌트화 해놓으면은 장점은 요 파일을 요 라인을 여러 번 복사하면은 이 파일에서 지금 리턴하고 있는 myprops 서브에서 리턴하고 있는 요만큼의 코드 조각이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재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화면에 지금 똑같은 게 3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은 이게 HTML 코드 조각을 리턴하고 얘를 마치 태그 쓰듯이 쓴다라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myprops 서브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함수 안에서 멤버 변수로 const name은 뭐 헬로고 const age는 20이다.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 저 변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태그를 출력하는 표현식을 넣어주면은 출력이 되겠죠? 문제는 이걸 3개 썼더니 3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력하는데 약간의 기본 구성은 가져가되 이 기본 틀을 이 출력되는 내용을 바꿔주고 싶어요. 자, 이걸 함수라고 칩시다. 자, 함수예요. 콘솔.로그 그 다음에 자, 제 이름은 무엇이고 제 나이는 얼마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함수라고 치자고요.
그럼 요 함수를 3번 호출하면 3번 다 똑같은 값이 출력되겠죠. 근데 호출할 때마다 이 출력되는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 보통은 변수를 이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 리액트 컴포넌트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실행할 때 필요한 조건값을 파라미터처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코드는 다시 원상복구할게요. 그 파라미터를 JSX에서는 마치 HTML 태그의 속성처럼 전달합니다. 이걸 props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함수로 name과 age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보낸 거예요. 이 파라미터는 나열할 때 호출하는 쪽에서 그냥 주고 싶은 거 다 주면 돼요. 받는 쪽에서는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올지 예측 못해요. 자, 문자는 따옴표로 감싸고요. 그 밖의 형식, 숫자나 불린 값은 전부 중괄호로 감싸셔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아무것도 값을 안 보냈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각각 name과 age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myprop 서브에서는 부모에서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 즉 프로퍼티들을 어떻게 받느냐? props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받아요. 이 파라미터, 함수 파라미터에 props라고 정의하면 이 함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props를 한번 콘솔에 찍어 볼게요. 이 변수가 없어서 에러 날 것 같은데? 그치, name과 age. 아, 그 리액트는 변수 선언 안 해놓고 쓰면 무조건 에러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제약이 별로 없었는데 리액트는 이제 선언 안 된 변수 사용하면 무조건 에러입니다. 에러에 되게 까칠해요, 리액트는. 자, 일단 콘솔에 찍히는 것부터 봅시다. 자, 지금 여기 결과 나왔는데요. 개발자 도급이 안 나오네. 자, 콘솔에서 결과값이 두 번째 찍히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요. 하나씩 걸러내고. 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냈을 때 아, 화면 맞추기 힘들다. 자, 아무것도 안 보냈을 때는 프로 그러니까 props name과 props age라는 값 자체가 존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값의 타입 오브를 데이터 타입을 확인했기 때문에 undefined라고 떴어요. 근데 민호 그리고 age 19라고 보냈을 땐 props가 이렇게 JSON 객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JSX 컴포넌트를 사용하면서 전달하는 이 속성들이 이 props라고 하는 이 객체의 JSON 속성으로 들어가요. 자, 전부 다 따옴표로 감쌌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 확인하면은
스트링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형과 21. 얘는 지금 중괄호로 묶어서 보냈죠? 숫자 값이라서. 그러면은 넘버라고 뜨죠. 그러니까 값을 보낼 때 무조건 따옴표로 묶는 게 아니라 데이터 타입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이 프롭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 변수 값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뽑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나와요. 프로퍼티를 받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프로퍼티를 받지 않은 첫 번째는 출력할 값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컴포넌트의 이름이 지금 마이프롭스 서브잖아요. 마이프롭스 서브죠. 속성 값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마이프롭스 서브한테 프롭스에 대한 기본값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프롭스를 쓸 때는 무조건 넣으세요. 마이프롭 서브 디폴트 프롭스 함수 맞추는 거예요. 함수 이름. 이름은 이름 없음, age는 20. 이렇게 기본값을 세팅해 주면은 값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본값이 대체돼요. 속성에 대한 기본값을 명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요거까지 체크하고요. 11시 40분에 만납시다. 네, 코드 진행된 순서 잘 기억했죠? 네, 요거까지만 연습하시고 아직 지금 보면은 원본 코드에 보면은 이 마이프롭스에서 이 메타라는 애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지금 진도 안 나갔어요, 아직. 이거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 베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1시 40분에 봐요. 이따 봅시다. 우리 알겠어요? 자, 지금 상황이 이제 페이지스 안에 왼쪽이 페이지고 지금 녹화가 지금 재개돼 갖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쪽이 컴포넌트. 그래서 my prototypes에서 이 파일을 임포트에다가 이렇게 3번을 사용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리고 각 컴포넌트가 이렇게 name, age, 합의, name, age, 합의. 마지막은 name과 age만 이렇게 프롭스를 보냈습니다. 그 프롭스가 욜로 전달이 됐을 거고 그럼 얘는 제이슨 객체가 되겠죠. name은 한 다음에 땡땡 age는 땡땡 합의는 땡땡 이렇게 제이슨 객체가 될 거예요. 자, 자 그럼 제이슨 안에 있는 요 변수 값을 쓰고자 하면 props.name, props.age, props.합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구조 문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props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변수 값으로 추출해내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추출된 값을 요 div 태그 안에서 이렇게 출력해 주면은 사용할 때 좀 더 짤막하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프롭스 값을
비구조 문법으로 이렇게 뜯어내는 거를 잘 안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했었던 그 처리. 얘가 얘고 이 props가 여기에 대입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파라미터로 선언한 props와 얘가 같은 거죠. 그래서 아예 함수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부터 비구조 문법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함수를 선언할 때부터 파라미터를 비구조 문법으로 선언해버려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거쳐서 뜯어내느니 그냥 여기 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함수 선언 보면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비구조 문법으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뭐 출력 결과는 별 차이 없겠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나이를 처리할 때 나이는 데이터 타입이 웬만하면 숫자로 처리하는데 여기는 지금 문자열로 보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서 나눠서 작업했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고 했을 때 A가 만든 거를 B가 호출해야죠. 근데 사용 방법을 픽스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rops를 정의할 때 기본값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본값 이외에 prop types라고 하는 애를 또 임포트합니다. 이거는 리액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리액트 안에 들어있는 원래 패키지고요. 이 안에 prop types라는 객체를 가져와요. 그러면 컴포넌트 이름이 my prop types 서브니까 자 my prop type 서브 점 prop types 하고서 여기 전달되는 이 props들에 대해서 prop types 점 하고서 스트링, 넘버, 불린, 이런 오브젝트, 어레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이 네임은 무조건 문자열로만 전달돼야 돼요. 여기는 age는 반드시 숫자. 자, 합의 뒤에 is required가 붙었죠. 데이터 타입기에 is required가 붙으면 얘는 필수 항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라고 하는 props를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합의를 전달해 주지 않았으니까 합의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뭔가 그 예외 처리가 가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랬을 때 그냥 에러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건데 리액트가 그렇게 에러까지 발생시키진 않고요. 동작은 해요. 근데 여기에 정의한 이 데이터 타입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발자 도구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떠요. 자, age 문자열 타입의 age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얘기고요. 걔는 숫자로만 전달돼야 된다. 자, 합의는 is made as required in myprops type serve. myprop type serve에서 필수 항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의 값이 undefined래요. 이런 식으로 실제 화면상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상에서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이런 에러 메시지를 풀어줍니다. 프롭 타입스를 적용하면요. 그래서 개발자의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웬만하면 저것도 꼭 쓰시는 게 좋고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은 여기 제가 그 교환에 저 내용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시면 여기
데이터 타입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프롭 타입 수정 어레이, 배열, 반드시 배열이어야 된다. 불린, 펑크, 콜백 함수도 가능해요. 넘버, 객체, 문자열, 심볼은 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심볼 타입은. 자, 노드,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는 HTML 객체여야 한다는 거고. 자, 프롭 타입스 원 오브. 이거는 전달되는 값이 뉴스이거나 포토스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프롭 타입스 원 오브 타입. 숫자와 문자열과 숫자. 그리고 메시지라는 클래스에 대한 객체, 인스턴스. 요 세 가지 타입만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불린 값이나 배열 같은 거는 허가를 안 하겠네요. 멀티 타입도 가능하고요. 자, 프롭 타입스 어레이 오브 넘버. 숫자로만 구성된 배열이어야 되고 넘버. 숫자로만 구성된 객체여야 되고. 쉐이프, 도형까지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펑크, is required. 함수인데 필수 항목. any, 데이터 타입은 안 가리지만 뭐라도 받아야 돼. 필수 항목.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쭉 있어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셔서 어떤 것 종류들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골라서 쓰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앞부분에 있는 요 정도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꼭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롭스라고 하는 항목과 프롭스에 설정할 수 있는 기본값과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속성으로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엔 my children입니다. 자, my children도 컴포넌트 안에 my children 서브라고 파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기본 코드 붙여놨어요. 이거를 페이지에서 임포트해서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my children 서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본 width height라는 두 개의 프롭스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div 태그의 사이즈를 프롭스 값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div 태그에 적용하기 위한 스타일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myStyle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고 있죠. CSS를 적용하는 가장 기본 방법은요.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JS 파일이잖아요. 지금 확장자가. 그래서 CSS 속성 값을 JSON으로 구성해요. 그러면 CSS의 프로퍼티가 JSON 객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프롭스로 width랑 height 받을게요. 전달한 건 받아야죠. 400과 100. 자, width 플러스 px. 단위 써줘야 되니까. height 플러스 px.
자, 테두리도 적어줘 볼까요? 5픽셀. 제이슨 객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보더처럼 복합 그 여러 가지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문자열로 묶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배경 색깔 줄 건데요. 자, 지금 이건 CSS가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프로퍼티라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특성을 명시할 때 카멜 표기법이에요, 스네이크 표기법이에요. 카멜 표기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하면 에러예요. 이건 자바스크립트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하면 요 마이 스타일이라는 CSS가 요 div에 적용이 됩니다. CSS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할게요. 자, 그럼 myChildren을 주면은 div 태그의 박스 크기를 이 props 값으로 설정한 게 돼요. 쭉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속성에 따라서 사이즈를 다르게 적용받는 박스를 하나 만든 거죠. 자, 프롭스를 정의할 때 무조건 맨 마지막에 children이라고 하는 프롭스를 명시할 수 있는데 children이라고 하는 프롭스를 명시할 수 있는데 이 children은요 호출할 때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거는 안 넣었어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요 내용. 자바스크립트로 치면 이너 HTML 같은 거. 그게 children입니다. 얘는 이름이 항상 children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무조건 모든 프롭스의 맨 마지막에 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div를 사용할 때 저 children 값을 받아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써주면 이제 얘는 진정한 HTML 태그 하나가 된 거죠. 속성도 갖고 내용도 넣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닫는 태그를 안 닫고서 넣네요. My children 서브. 아, 여기도 마찬가지네. 자, children 넣을 때는 앞에 여는 태그에 슬래시 들어가면 안 돼요. 닫는 태그가 따로 있을 때는. 자, 그럼 이제 부모에서 사이즈도 주고 여기에 들어가 요 내용도 같이 전달해 주는 거죠. 네, 요게 children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해서 그 12시 40분에 다시 만납시다. 두 개니까 40분까지 충분할 것 같아요. 이따 봅시다. 자, 아마 HTML 공부하면서 이 SEO 관련 태그들 디테일하게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아서 그 HTML의 헤드 안에 들어가는 태그들 중에 메타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이 메타 태그가 기본적으로 그 문서의 캐릭터 셋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웹페이지의 각종 정보를 미리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그 페이지를 인식하기 쉽게끔 하는 정보들을 기술을 해요. 그래서 이 메타 태그가 없으면 그냥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 노출 정보를 처리하는 태그들이고요. 요 태그들을 쭉 나열하는 거를 검색 엔진 최적화, 통칭 SEO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이거 쭉 복사해서 모든 HTML 페이지에 이거 쭉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용만 페이지마다 바꿔주면 돼요. 자, 디스크립션, 사이트 설명, 키워드, 사이트 키워드, 사이트 저자, 서브젝트, 사이트 목적,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컨텐트 랭귀지. 자, 이게 웬만한 그 검색 엔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왜 SNS 같은 데 보면은 페이지 공유하기 있죠. 그 웹페이지의 주소를 카톡 같은 데다 갖다 붙이면 어떤 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해서 URL하고 텍스트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떤 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위에 이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 같은 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사이트 공유할 때도 이 정보가 없는 페이지는 공유하면은 정보가 이상하게 들어가요. 자, SNS에 걸치는 건 좀 OG 콜론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위에 내용들하고 좀 많이 겹쳐요. URL, 사이트 주소, 페이지 주소, 타이틀, 사이트 제목. 보통 요 타이틀하고 타이틀 제목이 겹칩니다. 타입은 그냥 웹사이트 걸면 되고 OG 디스크립션, 사이트 설명. 요 설명은 위쪽에 있는 디스크립션하고 보통 겹쳐요. 이미지, 사이트 대표 이미지. 요 대표 이미지가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공유할 때 노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 데스크탑용 파비콘이요. 여기 웹브라우저 요 탭에 들어가는 아이콘 있죠? 그거 지정하는 거고요. 쇼커트 아이콘,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파비콘이고요. 애플 터치 아이콘, 아이폰에 적용되는 파비콘입니다. 이런 것들을 페이지마다 다 나열하는 건데 이거 HTML 페이지로 직접 작업하면 모든 페이지에 다 넣어야 돼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만들어 본 게 최대지만 보통 사이트에는 HTML 한 50개 이상 들어가요. 매 페이지마다 이거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게 힘들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치했었던 그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라고 하는 그 패키지가 이 SEO 관련된 내용을 처리해주는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src 폴더 루트에 meta.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얘도 리액트 컴포넌트고요.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 중에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라는 거로부터 헬멧이라고 하는 객체와 헬멧 프로바이더라는 객체 두 개를 같이 가져옵니다. 사용 방법은요. 최상위에 헬멧 프로바이더 헬멧 이렇게 구조를 놓고 요 안에다가 헤드 태그 안에 넣고 싶은 것들을 다 넣으시면 돼요. 헤드 태그 안에 넣고 싶은 것들. 자, 일단 캐릭터셋 UTF-8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타이틀, 디스크립션, 키워드,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다 코딩을 하면은 이걸 임포트 할 때마다 다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예 값을 픽스해 놓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리액트스럽게 코딩할게요. 모든 속성을 다 가져오진 않을 거고 그냥 필요한 거 몇 개만 명시할게요.
프로퍼티의 프롭스를 당연히 받을 거고요. 이 프롭스를 사용해서 이 프롭스 안에 있는 정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메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쓸 때마다 이 항목들을 프롭스 값으로 다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한두 개 정보를 빼고는요. 웹사이트 안에서 전부 값이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저 프롭스 정보를 여기다 값을 직접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프롭스로 받더라도 콘피그, 아니 디폴트 프롭스를 정해 놓으면은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이 프롭스의 기본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값들이 기본으로 적용되게 하는데 특이사항은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props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봤더니 샘플이라는 변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샘플이 없으니까 에러 나고 있다고요. 자, 리액트에서 이미지 쓰실 때 src 폴더 안에 이미의 폴더를 만드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넣으세요. 자, src 밑에 sh 폴더 만들었고 이 안에 img 폴더 넣고 샘플.png라고 넣었어요. 그럼 리액트에서 이미지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도 임포트합니다. 리액트는 이미지도 임포트합니다. 자, 요 소스 파일 기준으로 메타 기준으로 상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네. 그냥 천재 폴더로 가도 되네. sh 밑에 img 밑에 샘플.png. 그러면 요 이미지 파일을 샘플이라는 경로에다 담은 거예요. 그럼 이거 나중에 img 태그 같은 거 쓸 때 img src 하고서 이렇게 파일에 대한 변수를 거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요 샘플을 갖다가 여기다 걸었어요. 그럼 이제 이 메타를 어떻게 하느냐? index.js에서 브라우저 라우트 하기 전에 메타 임포트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정하면은 모든 페이지에 저 메타 태그 내용이 공통 적용돼요.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 까보면 자, 헤더를 열어보면 이제 자, 아까 했었던 그 메타 태그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용했었던 특이사항, 아까 사용했었던 이미지 파일도요. 이미지 파일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임의로 바뀌어요. 함부로 못 퍼가게 이미지 이름도 임의로 바뀌어요. 이게 아까 적용했었던 그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요거죠. 네. 이미지 파일의 경로도 임의로 바뀐다는 거.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페이지를 이동하면은 모든 페이지에 이 메타 태그가 계속 따라다녀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따로 처리를 안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따로 처리를 안 하면 인덱스에 적용했으니까 이 메타가 이 하위에 있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브라우저 타이틀을 보면은 메타에 리액트 이그젠플이라고 걸었으니까 전부 어느 페이지를 가건 타이틀은 계속 리액트 이그젠플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똑같죠? 근데 내가 이 브라우저 타이틀을 페이지마다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이 메타 태그 세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를 페이지마다 바꾸고 싶어. 그러면 변경하고 싶은 페이지에서 저 메타를 다시 임포트 하시고요. 바꾸고 싶은 내용만 여기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값들은 메타의 프롭스로 전달이 되니까 여기에 명시된 값을 쓰는 거고,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들은 그 프롭스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했으니까 그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yprops, myPropTypes 그리고 myChildren까지 다 똑같이 적용하면은 페이지마다 타이틀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임포트를 하나밖에 안 넣었죠? 임포트.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 브라우저 타이틀을 보세요. 브라우저 타이틀이 바뀌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예제는 이제 샘플입니다. 일종의 데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레이드 데이터라고 해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의미하는 데이터를 하나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익스포트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테이블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할 건데, 페이지에 그레이드 테이블. 자, 기본 코드는 이제 메타 또 가져왔고요. 메타 가져와서 메타는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놨고,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요 그레이드 데이터 얘도 임포트를 했어요. 그럼 얘가 제이슨 데이터겠죠? 타이틀 바꿔주고 성적표를 출력하기 위한 기본 그 테이블 구조를 좀 놨습니다. 데이터 파일에는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만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몇 항목들은 점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건 이 그레이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요. 그리고 테이블의 기본 구조를 걸었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해야죠. 자, 한 줄을 표시할 거를 여기서 이제 tr 태그로 걸어야 되는데, 이 tr 태그 단위가 이 데이터 항목 수만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항목을 갖고 일단 반복 돌아야 되고, 요 항목들을 이제 출력하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최소 5번 출력해야 되죠. 즉 재사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컴포넌트화 해놓으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드 item.js라고 하나 또 만듭니다. 자, 그럼 얘한테 이 그레이드 아이템 하나가 tr 태그를 담당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 td. 그 항목 수만큼 이렇게 td를 줄 거고요. 그럼 여기에 출력할 내용들은 여기 요
테이블을 담당하는 페이지에서 데이터 파일을 로드해서 반복 돌면서 한 줄 한 줄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반복 돌면서 이 한 줄에 있는 내용을 이 그레이드 아이템한테 프롭스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요렇게 점수를 프롭스에 전달할 겁니다. 자, 저거를 반복문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서 자, 그레이드 데이터가 이거죠. 배열이죠. 그레이드 데이터 맵 반복 돌아야죠. 콜백으로 V하고 I 받아요. 자, 화살표 함수 걸었고요. 리턴. 여기서 그레이드 아이템을 쓸 거예요. 자, 근데 반복문 안에서 컴포넌트 쓸 때는 무조건 키라는 특성이 키라는 특성 들어가야 되고요. 미안해요. 태블릿이 맛이 가갖고 갑자기 태블릿이 막 눌러지네. 자, 키 속성에는 중복되지 않는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반복문의 인덱스. 그럼 여기서 V는 이거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저 각각의 항목을 그 그레이드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한테 프롭스로 전달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값들을 쪼르륵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 그레이드 아이템은 키를 제외하고 네임, 레벨, 기타 등등 나머지 값들을 프롭스로 받습니다. 자, 그럼 이 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도 임포트하고 시작해야 되죠. 자, 컴포넌트 안에 그레이드 아이템 받았고 얘는 그러면 일단 프롭스부터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프롭스 받을 때 바로 구조분해 할게요. 총점하고 평균도 구해야 되니까 총점하고 평균은 받은 프롭스 갖다가 따로 구해줍시다. 이름하고 학년,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은 글자를 굵게 표시했고 나머지 정보들은 그냥 있는 대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나오죠. 값이 중간에 없는 애들은 총점하고 평균 당연히 못 구하겠죠. NaN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값을 조금 더 튜닝을 한다면 값이 없으면은 0을 대신 써라 라고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네를 또 따로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값을 잡아줘야겠죠. 그레이드 아이템 점 디폴트 프롭스는 한 다음에 국어, 영어, 매스, 과학. 네. 점수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0점이라고 기본값 주면은 아 잠깐만 프롭스. 자, 그럼 값이 없는 애들은 자동 이렇게 0점으로 들어가죠. 자, 요건 제가 지금 즉석에서 넣은 거니까 즉석이 아니구나. 원래 있는 코드구나.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값이 없으면 이렇게 기본값으로 처리하고 이름, 학년, 성별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 문자열, 숫자, 문자열 그리고 필수 항목이라고 is required 잡았고요. 프롭 타입스를 쓰기 위해서는 위쪽에서 임포트까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요거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3단원 연습 문제 따로 안 했죠?
3단원 그 실습 끝나신 다음에 3단원에 대한 연습 문제. 네, 3단원은 이제 그 JSX 관련된 거예요. 클릭 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쓰면 되는데 데이터 파일은 여기 myschool.js라는 파일로 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요거 우리 제이슨 서버에서 쓰던 거랑 똑같은 데이터고 혹시라도 요 내용이 그 뭐냐 혹시라도 이 내용이 그 PDF에서 복사가 안 될까 봐 요건 제가 단톡방에 지금 하나 올릴 거고요. 이렇게 올릴 거고 그다음에 리드이 말고 4단원에도 이게 연습 문제 하나 있죠? 네. 4단원 연습 문제도 그레이드 데이터.js라는 데이터 파일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이것도 단톡방에 올릴게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app.js에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이걸 클릭했을 때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건데 타이틀 바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테이블 그레이드 테이블.js로 얘네가 전부 똑같이 링크가 걸려 있는 거고요. 선택된 학년 값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학년은 패스 파라미터래요. 그러니까 요 그레이드 테이블 요거까지가 링크 주소인 거고 뒤에 오는 1, 2, 3, 4는 변수인 거죠. 패스 파라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레이드 테이블.js에서 패스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웹브라우저 타이틀 바에 표시되는 학년 정보가 적용돼서 타이틀이 수정돼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타이틀마다 고쳐야 되고 TR 단위구현, 이름과 성별 문자열, 뭐 얘네들은 숫자 타입, 총점과 평균 구하고 미응시로 인해 값이 없는 게 0점으로 기본 점수. 이건 조금 전에 얘들랑 다 비슷해요. 이렇게 실행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네, 요까지예요. 형실님 보낸 거는 보니까 오타네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진행되면 되고요. 설명 자체가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코드가 이제 순서대로 여기만 딱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엉켜야 돼서 그 만약에 하다가 에러가 났을 때 그냥 그 단편적인 페이지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뭔 말인지 몰라요, 저도.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원격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웬만하면 리액트 때는 좀 나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봐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확인해야 될 게 여러 가지라서. 자,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실습하고 연습 문제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3시 전에는 안 끝나겠죠? 근데 뭐 점심시간 끝나는 게 2시
그래서 오늘은 중간 신호를 제가 3시에 체크할게요. 연습 문제 같은 거 오전에 했던 거 연습 문제까지 하면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까지 이렇게 실습 이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원칙이 오전 중에 다 못 끝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종종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3시에 하는 걸로. 자,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오후에 드디어 리액트에서 스타일 시트 어떻게 작업하는지 봅시다. 그거 보면 이제 우리 클론 코딩 할 수 있어요. 자, 고생했고요. 이따가 3시에 만납시다. 여기까지요.